네, 계속해서 개인정보 처리 3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의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이게 생명주기라고 하죠.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인데 수집을 하고 이용, 제공을 하고 제공은 목적 내 3자 제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 외 3자 제공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목적이라는 거는 목적 내라는 거는 수집할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어떠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수집을 합니다라고 목적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목적 내에서 3자 제공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수집할 때는 목적에다가 홍보를 하겠다. 당신 개인정보를 가지고 마케팅에도 이용을 하고 상품 홍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뭐 콜센터에다가 이거를 준다든지, 그죠? 이거는 이제 위탁에 좀 들어가긴 하겠는데 뭐 보험회사에 예를 들면은 넘긴다든지, 이럴 때는 목적의 3자 제공이 돼버려요. 그런 목적이 수집할 때 안 밝혔으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쉬이 말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죠. 보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안정성확보자 안전조치금이에요. 법률 제29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중에 파기를 다 목적이 완료가 되면은 파기를 해야 됩니다. 이 파기도 뭐 디스크에 뭐 포매팅을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포매팅도 일령을 넣어서 뭐 3회를 해야 되고, 뭐 디가우저를 뭐 하는 경우에는 1회만 하면 되고, 이렇게 막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실제 뭐 업무를 하실 때도 그렇게 이행을 하셔야 되고, 뭐 시험 준비라든지 어떤 자격증을 확보할 때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문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조 들어가기 전에 16조는 개인정보 수집할 때 최소한으로 수집을 해야 돼요. 수집 제한이 되는데 필요 최소한, 많이 수집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에만 수집을 해야 되지. 예를 들면은 회원가입을 하는데 뭐 회원가입하면 아이디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아이디하고 인증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정도 뭐 이렇게 물어보죠. 또는 뭐 추가 투팩터 뭐 인증하기 위해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본다든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주소를 물어보고 뭐 성별을 물어보고 뭐 생년월일 물어보고, 네? 이거 수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아주 필수 수집이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추가 수집이죠. 추가 수집. 예, 요거는 선택으로 빼야 됩니다. 선택으로.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최소한의 수집을 하는데 이 최소한의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나중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주소, 성별, 이 생년월일까지 수집을 했다. 이거를 필수 수집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왜 필수적인 건지,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집인지는 본인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나중에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경우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이 이게 안 되면은 뭐 손해배상을 이제 그 정보 주체에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 위에 이런 선택사항에 대해서 수집을 하는 거는 동의를 거부가 가능해요. 개인 정보 주체가. 그 다음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위에 개인정보 수집에 이런 선택사항 있죠. 필수사항이 아니고 이 선택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나 이거 수집 동의하지 않아. 이런다는 이유로 본연의 서비스를 금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필수 항목이에요. 필수 항목으로 이렇게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회원 가입할 때, 예를 들면 회원 가입을 할 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를 했어요. 이거 필수 항목으로. 어, 이거를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회원가입을 못하죠. 그죠? 이거 없으면 당연히 이거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사항으로 주소, 성별, 생년월일까지 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동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회원가입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위반하면 3천만 원 과태료 해요. 행정처분 되는 거죠. 행정처벌. 과태료 과징금은 행정처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벌이라는 거는 뭡니까? 주무 부처에서 어떤 뭐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는 거죠.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이 이제 15조부터 15조, 이제 17조, 이게 18조입니다. 16조가 최소한의 수비고, 뭐 조항까지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 뭐 몇 점 몇 점 뭐 이런 거는 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해서 15조인데 수집할 때는요,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뭐든지 이 목적 내 제3자 제공, 목적의 이용 제공도 동의만 받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 뭐 개인정보 동의 만능주의라고 뭐 그런 얘기도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죠.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의를 받을 때 고지 의무 사항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네 가지.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그다음에 수집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이거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세 가지. 이건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이게 좀 틀려요.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네 가지를 고지를 했어요.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 가지 물어서 너는 세 가지만 고지하라는데 네 가지를 고지했어. 그러니까 너 과태료야. 이러진 않아요. 잘한 거죠. 네 가지. 근데 하여튼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거 아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이 법에는 항상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 예외 조항이 왜 있냐면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정보부처하고 공공기관 때문에 그래요. 이 정보처도 공공기관에 포함이 되는데 하여튼 이 공공기관들은 정보부처하고 공공기관들은 대민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일일이 다 동의를 받는,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우리 주민센터에 가면은 주민번호 발급을 한다든지 뭐 어떤 업무를 할 때 그럴 경우에 동의사항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건 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미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는 행정상의 오버로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 예외 조항으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지 의무 사항이 없어요. 이 법률과 이제 법령상의 이런 단어가 나오죠. 요거 차이점 이제 아시죠? 얘기 안 해도.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보 주체와 계약 체결 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자,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 계약 체결 이행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을 팔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부동산 소개업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러면은 부동산 사업자가 그 정보 주체에게 뭐 물어보니까 전화번호 당연히 물어보겠죠.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주소가 어떻게 돼요? 팔라니까 뭐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다. 알려주죠. 이럴 때 동의 받아요?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동의 안 받아요. 이거는 계약 체결 이행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 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보 주체를 위한 거거든요. 부동산을 위해서 부동산 소개업자를 위해서 자기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정보 주체가 자기 집을 팔기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행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 이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집을 다 팔았어요. 예? 그러면 계약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 개인 정보는 어떻게 해요?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부. 지금 예를 들면 정보 주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예를 들면은
이름이라든지 뭐 전화번호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은데 그러면 지갑을 뒤져서 뭐 알아야 되잖아요. 이때 그 약간 지금 위태로운 사람한테 정신도 없는데 동의를 받아서 수집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정보 주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고지 의무도 없고 그냥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 정당한 이익 달성 이게 뭔가요? 예를 들면 뭐 요금 징수 같은 거. 예, 타당한 요금이 이제 막 뭐야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이 사람이 뭐 집 주소 뭐 이사를 갔다든지 이럴 때 뭐 동의받고 집 주소를 알아야 되고 뭐 요금 징수를 하고 이러나요? 아니죠. 어쨌든지 동의받지 아니하고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8월 5일 날 추가로 시행된 게 있어요. 바로 이 암호화됐거나 가명 처리한 거. 일단 수집을 했어요. 동의 고지 의무를 해서 네 가지를 물어보고 수집한 다음에 이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갔는데 사실 이거를 적용해서 추가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가명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가명 처리를.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예요. 이렇게 이제 수집 동의. 여기 보면 뭐가 잘못됐나요? 한번 볼까요? 네 가지를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수집 이용 목적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 예, 이렇게 이제 이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할 때 생년월일 들어가는데 이게 최소한의 수집 필수 항목이냐 이거죠. 예? 최소한으로 수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최소한이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이 생년월일 같은 거 입증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유 및 이용 기간 위에 들어갔죠. 세 번째.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누구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없었죠.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동의 거부할 수 있어. 안 할 경우에는 상담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생년월일이 이제 필요한가 보죠. 대충 몇 살이 됐구나. 그래서 미리 알아갖고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제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체크박스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이 체크박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디폴트로 말이에요. 동의합니다라고 이게 디폴트로 체크해 놓으면 안 돼요. 이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럼 목적 내 제3자 제공 제17조입니다. 자, 17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으면은 목적 내 3자 제공이 가능해요. 근데 5가지를 고지를 해야 됩니다. 수집할 때 4가지 수집했잖아요. 여기에 아니죠. 요렇게 4가지 수집했죠. 여기다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려줘야 돼요. 추가. 요게 추가된 거죠.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외 조항이 개인정보 15조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할 때랑은 약간 좁혀졌어요. 그죠? 목적 내 3자 제공할 때는 그 법령상의 이런 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법령상의 근거로 해서 소관 업무를 하는 경우, 급박한 경우, 그 다음에 가명 처리한 경우, 이렇게 좀 뭐 계약상의 뭐 이행, 뭐 조건으로 이런 경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또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 제3자 제공은요, 굉장히, 이거는 형사처벌인 거죠.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적 내 3자 제공, 목적의 이용 제공. 그죠? 자, 그래서 수집 목적 내세 3자 제공. 그러니까 목적이 예를 들면은 뭐, 뭐 하죠? 회원가입. 예. 회원가입을 위해서, 어, 그러니까 뭐 쇼핑, 예를 들면, 예, 쇼핑을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했다. 이런 목적으로만 이제 수집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목적 내 제3자 제공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몇 가지를 고지하고 5가지를 고지하고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법에 따라서는 어, 다시
아니, 다시가 아니라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을 하고 나서 수집할 때는 당연히 동의를 받았겠죠. 그 다음에 목적 내 3자 제공할 때 요런 규정에 들어가면은 별도 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이용 제공이 있어요. 목적의 이용 제공도 나중에 별도 동의를 받으면 돼요. 이 별도 동의라는 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어, 5가지를 고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목적, 제공할 기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공 목적, 그죠? 그 다음에 이 기간, 이용하고 제공하는 어떤 기간, 그 다음에 항목, 뭐를 제공을 할 건지 항목, 그 다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시에 불이익이 뭐다. 이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공받을 자죠. 제공받을 자. 이렇게 5가지를 별도로 다시 물어보고 동의를 하면은 목적의 이용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외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요 4번은 8월 5일 시행되면서 이건 삭제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명화 조치, 감형 조치, 감형 정보가 들어오면서 이거는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감형 조치를 하게 되면은 통계 목적, 그 다음에 뭐 학술 연구 목적, 그 다음에 공공 기록 목적 이렇게 3가지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삭제돼서 없어진 게 아니라 감형 조치에서 감형 정보 된 거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게 폭을 넓혀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비시필 조치할 때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이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서 계보위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목적의 이용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까다롭죠? 그 다음에 뭐 국제협약, 조약, 그다음 범죄 수사, 법원의 재판 업무, 형, 가 이런 경우에는 목적의 이용이 가능하다. 위반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거 형사처벌이죠. 이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자, 그런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1호하고 2호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좀 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규제도 강하고 벌금 뭐 이런 것도 좀 강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출됐을 경우에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2차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집 목적의 이용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예외 조항이죠. 이런 조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해서 보세요. 목적의 제3자 제공 요구 법률 규정 예시인데 이것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설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은요.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설서가 있어요. 해설서 한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두께가 이 정도, 이거 몇 센치입니까? 한 1.5cm 되나요? 한 2cm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는 그 두께로 해설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CPPG라든지 ISMS 뭐 P 준비를 한다든지 PR라는 뭐 자격증을 얻고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 해설서는 적어도 한 3번, 4번 정도는 그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자,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는 예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여러분들 몇 가지 고지하라고 그랬죠? 제공할 때는 5가지였죠? 여러분들 무문은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 2, 3, 4 이렇게 이제 고지를 하고 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거부했을 때 불이익, 새 상품 소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5가지 다 고지를 했죠. 그 다음에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정확히 됐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할 사항은 이게 볼드체 돼 있죠. 요거. 이게 제가 예시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잘 보기 좋게 예시로 이렇게 볼드체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시행규칙에 이렇게 볼드체로 하라고 해서 제가 해놓은 겁니다. 이 이유, 이게 고지할 때 명확하게 고지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명확하게 고지를 해라. 그 조항을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제공 기간,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보유 이용 기간은 볼드체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계세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기준에서 제가 15조하고 17조하고 18조를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부 정보 주체 동의를 받으면은 수집 이용 가능하고 제3자 제공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외 3자 제공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목적의 이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조항들이 있다. 예외 조항은 뭐 때문에 많이 있다고요? 주로 정보부 쪽 공공기관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법으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주로 공공기관들이 지켜야 될 규제 또는 예외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부처라든지 공공기관들은 대민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외 조항들을 그 업무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동의를 받아서 이제 하면 행정 오버로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외 조항으로 많이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 이거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뭐 소상공인 오프라인 사업자 뭐 이런 데 많이 다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익 달성. 예? 소상공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를 들면 외상으로 샀는데 이거 안 갚어. 예?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그 집행, 요금 징수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의 없이 수집이 전부 가능하고 제3자 제공할 때는 요 조항은 이제 없는 거예요. 요 조항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목적의 이용도 요 조항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만 적용되는 목적의 이용 제공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국외 이전 우리 안 배웠어요. 국외 이전은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면 제3자 제공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여행사가 있습니다. 국내 여행사가 있는데 국내 여행, 예를 들면 미국에 어떤 이제 본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 이제 지사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이제 라스베가스에 이제 여행을 가려고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자들이 이제 여기에,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겠죠. 여행사에게는 개인정보 많이 제공할 겁니다. 그죠?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요. 자, 그러면 수집할 때 뭐 어떻게 동의 받겠죠, 여기 당연히. 여행을 가시려면 당연히 동의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줄 겁니다. 그러면 현지로 미국 가서 안내를 받으려면은 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이제 미국 본사에 넘겨줄 거예요. 거기 라스베가스에 있는 라스베가스 여행사 미국에 있는 뭐 지점이라고 영업 지점이라고도 좋고 이쪽에 이제 개인정보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3자 제공이에요. 근데 목적 내죠. 네, 목적 내 제3자 제공이 돼 버려요. 이게 같은 미국 본사 미국 지사라 하더라도 이거는 제3자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3자 제공이기 때문에, 목적 내 3자 제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위탁령이 있어요. 이 국내 여기 이제 여행사가,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이나 뭐 이런 쪽에 또 중국이나 이런 쪽에 콜센터를 운영을 해요. 콜센터. 예, 홍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콜센터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럼 콜센터를 하려면은 아웃바운드 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개인정보 이름하고 이러면 전화번호 이런 거 넘어가겠죠? 이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아, 이 경우에는 이 국내 여행사의 홍보라든지 어떤 연락을 위해서 이렇게 베트남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위탁형이에요. 위탁 용역이에요. 자, 위탁 용역은 이 여행사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익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금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 위탁령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동의가 불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26조를 배우면 알 텐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규정에 따르면은 이거는 워낙 많이 그 위탁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다시 또, 어, 정보 주체로 하여금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는다는 거는 이것도 행정상에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개만 하면 됩니다.
이 위탁을 해서 처리한다라는 공개. 그럼 또 어디다 공개를 하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걸 수집을 해서 개인정보 모모는 베트남에 예를 들면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거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위탁받은 자, 뭐 위탁받은 자의 뭐 책임자, 그 다음에 넘기는 개인정보 항목 이런 거를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또 자세히 또 위탁에서 또 자세히 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수집형이 있어요. 미국에서 직접 미국 본사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갖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갖고 우리 국민들, 한국의 국민들을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직접 수집, 이거 동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 이전, 한국의 경계를 넘어서 가는 걸 국외 이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경우가 요렇게 발생이 되는데 동의 받아야 된다. 다만 해외 이탁료만 동의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삼자 제공과 위탁 목적 외가 어떻게 지금 구별이 되는지 한번 샘플을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도록 할게요. 자, S그룹에 S문구하고 S생명 이런 회사가 있고요. 이거 개인정보 처리자죠. 그죠? 이것도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이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송업체도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자, S문구가 A 부서에서 웹에서 회원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받고 필수 항목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핸드폰을 수집하고 선택 항목으로 배송 정보 수집을 했어요. 자, S문구와 계약을 한 배송업체가 S문구에 회원 가입한 정보 주체에게 책을 이제 뭐 구매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배송을 위해서 전화를 걸어서 집에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내 전화번호가 왜 이 배송업체에서 전화를 하지? 이거 어떻게 간 거야? 이거 어떤 관계지? 이거 어떤 관계일까요? 다음 관계에서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 S문구하고 이 배송업체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그러니까 위탁 준 거죠. 지금 S문구의 비즈니스 이익을 위해서 이게 개인정보가 이게 넘어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위탁의 관계예요. 참, 목적 외, 목적 내, 뭐 이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위탁의 관계인 거죠. 다른 제3자 제공을 했지만 그 3자 제공의 목적이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한 겁니까? 바로 이 S문구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 배송업체의 이익과 목적 비즈니스를 위해서 넘겼다. 그거는 제3자 제공이에요. 그죠? 근데 이 3자 제공인데 이게 목적 내냐? 목적 외냐를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A 회사에서 B 회사로 넘겼을 때 이게 B 회사를 위해서 준 거냐 아니면 A 회사를 위해서 B 회사에게 준 거냐라는 거를 한번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경우에는 뭐요? 본인의 그 이익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넘긴 거기 때문에 위탁 관계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개만 하면 돼요. 그죠? 별도 동의 받을 필요 있나요? 공개만 받으면 돼요, 이거는. 그죠? 그렇지만 어디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서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의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S문구의 B 부서하고 C 부서가 있어요.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네. 여기 B 부서하고 C 부서에서 상품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회원에게 SMS를 전송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수집을 했는데 여기서 막 SMS로 막 그 수집한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를 이제 수집을 했겠죠. 또는 SMS,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를 이제 했나 보네요. 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니까 이거는 제3자 제공이 아니에요. 그죠?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니까. 그러면, 근데 이 위스탁계요?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도 아니잖아요. 목적의 이용일까요? 목적 왜 제3자 제공일까요?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니까 3자 제공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 외 이용입니다. 이때 수집할 때는 그냥 회원 목적으로 했지 상품 홍보 마케팅을 했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 외가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근데 S생명이 S문구에게 야, 같은 계열 그룹 회사인데 니네 뽑은 그 직원 중에서 말이야 인사 이동을 좀 시키려고 그래. S그룹 차원에서. 그래서 좀 명단을 줘. 어? 명단을 줘 그랬어요. 이 관계는 뭐예요? 이 위스탁 관계요? 그렇진 않죠. 이건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이 경우에는 목적 3자 제공이에요. 3자 제공인데 목적 내냐 목적 외냐를 좀 따지면 되겠죠. 이거는 어떤 신입 직원 인사 기록을 위해서 수집을 일단 하고 인사 명령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개인 정보가 넘어간 겁니다. 이거는 목적 내 3자 제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적 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별도 동의를 목적의 이용이기 때문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목적 내 3자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좀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에이스 생명이 K문고의 회원 정보를 이용해서 또 홍보 이벤트를 했어요. 이거 어떤 관계예요?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로 위시탁 관계예요? 이건 아니에요, 위시탁 관계. K문고의 회원 정보를 이용해서 홍보 이벤트니까 여기에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스탁 관계는 아니고 목적의 이용, 목적의 이용이냐, 목적의 제3자 제공이냐, 목적 내 3자 제공이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목적 외예요. 그죠? 목적 외가 되는데 그냥 목적의 이용이면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목적의 제3자 제공이 되는 거고 반드시 별도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그룹 내 S문고, S생명 사이트에 회원정보 DB를 통해서 단일 로긴 아이디로 접속이 가능하게 서비스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목적 내가 될 거예요. 목적 내. 왜냐하면 DB 통합하고 단일 로긴 아이디로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위스탁 관계는 아니고요. 목적이는 아니고 목적의 3자 제공 아니고 목적 내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로 넘어가니까 목적 내 제3자 등용이 됩니다. 별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제 목적 내하고 위스탁 관계, 3자 제공, 목적의 이용 이런 게 좀 감이 오셨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기준 사례를 보면은 당연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동의를 받으면은 다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예외적인 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 예외 사항은 요거는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 주체 이거는 이제 실생활에서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용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부동산 거래 얘기했었죠. 계약 사례. 이거는 계약을 하기 부동산 거래는 정보 주체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 체결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이 부동산 소개하는 사람이 부동산의 어떤 소유자 권리 관계를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계약 체결 전에. 그래도 이거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이행 사례를 볼 때 이제 A라는 회사가 직원을 뽑아요. 직원을 이제 뽑습니다. 뽑아갖고 개인정보 수집을 해요. 개인정보 수집을 하면은, 이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4대 보험도 이제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하고 통장번호하고 이거 다 수집한다고요. 이거는 정보 주체, 이 직원들을 위한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동의를 만약에 이제 법률에서 이거 동의 받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거 동의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월급을, 그러면 동의 안 하면 월급을 안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으로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고객이 주문을 상품했어요. 우리가 음식, 뭐 짜장면이라든지 뭐 탕수육을 우리 저 가게에 이제 전화해서 했어요. 그때 집 주소 물어보죠? 이때 동의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이거는 배송을 위해서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주체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주체를 위한 거. 예? 제공을 하지 않으면은 정보 주체에게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목적의 이용 제공 제18조에 해당되는 건데요. 제공자는 이 목적의 이용 제공은 굉장히 주의를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규제가 좀 까다롭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또는 안정성 확보를 하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제공자가 제공받는 자에게 A 회사가 만약에 B 회사에게 야, 내가 네 회사가 수집한 걸 좀 이용을 해서 내가 좀 마케팅 홍보를 하려고 그래. 어? 목적에 지금 그 제공이잖아요. 삼자 제공이잖아요.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니까. 할 때는 이거 이러이러한 상으로 제한을 하고 안정성 확보 조치 꼭 해라. 반드시 이럴 경우는 별도 동의를 받았다라는 사전 조건이 들어갑니다. 별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정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가능하면 공문으로 하는 게 좋아요. 또는 이메일에다가 법 제18조에 의해서 이거는 안정성 확보 조치를 잘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공받은 자는 반드시 조치 결과 통지를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게 표준 개인정보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이거 고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개보위의 그 고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통지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통지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통지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제3자 제공으로 넘어가면은 그 책임이 누구예요? 이거 유출되면 B 회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목적 외로 제3자 제공이 됐다. 목적 내로 3자 제공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이익과 비즈니스가 행위가 이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 통지를 꼭 안 받았다 하더라도 제공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기가 책임이니까. 자, 근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 목적 외 이용 제공을 했다라는 걸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내 10일 동안 공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제3자 제공 대장 기록 관리도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은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3자 제공이 그 목적 외 또는 목적 내 3자 제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크고 개인정보 그 개수 양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3자 제공을 했다라는 대장을 기록을 해라 라는 겁니다. 쉬었다가 다시 또 연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